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농브랜드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타파에 의한 피해는 없으셨나요? 주말에 바람이 워낙에 세게 불어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모두들 별다른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9월도 마지막 주네요. 9월의 마무리를 농브랜드와 함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지난 편에서 예고드린 대로 아주대학교 병원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님의 저서인 골든아워 1권의 에피소드인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의 해적들에게 납치되면서 한국인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펼쳤던 작전의 이름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국종 교수는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아워 1편에 담긴 아덴만의 여명작전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아워 1편 아덴만의 여명작전. 한국의 많은 외항선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지중해로 가는 지름길인 아덴만을 지나 동해로 들어서는 해로를 택합니다. 하지만 경비를 줄일 수는 있어도 인근의 소말리아 해적들이 들끓는 곳을 지나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큰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사건인 3호 주얼리호 납치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3호 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 퇴치를 위해 UDT 대원들을 급파했지만 백기를 들고 거짓 항복하는 척을 하는 해적들에게 속아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후퇴하게 됩니다. 3호 주얼리호의 석혜균 선장은 해군 출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해군이 다시 따라붙을 수 있게끔 어떻게든 해적들의 피랍을 지연시켜야겠다 판단하게 됩니다. 배의 방향을 지그재그로 바꾸며 운항하거나 배의 엔진도 일부러 고장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것을 눈치챈 해적들에게 구타가 반복됐지만 몸을 던져 시간을 번 사이 우리 해군의 구조작전이 성공하여 한국인 선원 전원이 살아서 구조되게 됩니다. 다만 한 사람만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었죠. 해군의 진압에 분노한 해적 하나가 석혜균 선장을 향해 총탄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3발이 체간부를 관통, 부서진 총탄의 파편이 대장과 간을 포함한 내장을 갈갈이 부스러뜨렸고 관통상을 당한 왼쪽 팔을 비롯해 양다리가 모두 으스러져 덜그럭거렸습니다. 우리 해군의 의료진과 미군 항공대의 도움을 받아 오만의 술탄 카부스 왕립병원으로 곧장 이송하여 1차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됩니다. 한국이었다면 상급병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처리가 됐겠지만 그곳은 2억 만리 낯선 곳이었습니다. 해군 군의관들이 한국으로 보내오는 석혜균 선장의 상태는 실로 처참했습니다. 말 그대로 석혜균 선장의 몸은 사선을 넘어가는 중이었죠. 몸 사방에 탄공이 생기고 내장은 파열됐으며 백혈구 수치는 위험 수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소판 성분 수혈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수치는 5만 이하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DIC가 확실했습니다. 밑빠진 독. 의사들은 DIC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몸의 모든 구성 성분과 기관들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소요되고 합병증이 발생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석 선장을 살리기 위해 국내의 의사 파견을 검토하지만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만이라는 낯선 땅에서 환자를 살리던지 국내로 이송을 하여 치료를 하던지 간에 전제해야 하는 조건은 석혜균 선장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선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기에 섣불리 나서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국정 교수팀에게도 연락이 갔고 죽든 살든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혜균 선장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죽어서 돌아오게 된다면 모든 비난은 이국정 교수와 그의 팀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국정 교수팀이 오만에 도착하여 석혜균 선장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전달받았던 상황보다 심각했습니다. 총알이 박힌 구멍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왔고 몸통 전체가 시뻘건 벽돌처럼 보였으며 부패된 사체처럼 부풀러 올라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지표는 한국에서 받은 결과보다도 더 나빠져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런 상태로는 얼마 견디지 못할 것을 직감했지만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며 수술을 진행하죠.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석 선장의 상태를 보며 이국정 교수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이곳에서 죽기를 기다리던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으로 이송하여 상급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술을 진행할지를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죽어가는 선장에 숨을 붙여 데리고 돌아가야 하므로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에어 앰뷸런스는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계 에어 앰뷸런스를 찾아냈고 마침 비행기도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1시간 이내로 계약 여부를 결정치 않으면 타국으로 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국정 교수에게는 그럴 권한도 돈도 없었습니다. 본국과 긴급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속절없이 1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비행기는 떠나게 됩니다. 이후 한 대의 에어 앰뷸런스와 연락이 닿았지만 마찬가지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국정 교수는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석 선장의 목숨을 위험케 한다는 판단하에 계약금의 지급 보증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기입하고 4억 원여에 이르는 비용의 지급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국정 교수는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팀원들의 걱정이 쌓여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막 한복판까지 오게 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꼬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최악으로 깨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어 앰뷸런스를 못 구해서 선장이 여기에서 죽어도 내가 엿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보냈고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석 선장의 이송을 준비하던 중 다행히도 정부에 이러한 상황이 보고가 되었고 비용 지급과 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송이 시작되고 긴 시간을 걸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 즉시 수술방에 들어가 치료를 시작하죠. 상처마다 피고름이 쏟아져 나왔고 석 선장의 목숨은 유리잔보다 약한 상태였습니다. 피와 고름이 튀어올랐고 고름을 퍼내야 했습니다. 수술은 지리멸렬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석 선장을 살리기 위한 힘겨운 사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국종 교수의 주변에서는 별것 아닌 경증 환자를 이용해 쇼를 하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여론마저 생깁니다. 이러한 사투 속에서도 사경을 헤매던 석 선장의 의식은 점차 분명하게 이 세계로 넘어오고 있었죠. 드디어 석 선장의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덴만에서부터 한국까지의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국종 교수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신속 이송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논의 끝에 경기도에서 환자 이송에 헬리콥터를 이용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이를 석혜균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석회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소방항공대의 지원을 받아 충분하진 않았지만 환자 이송의 헬기 이용을 위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토록 염원하였던 일이 석 선장의 생활이 동력이 되어 움직이게 되었고, 이 책을 넘어서 최근에 닥터 헬기 도입이 완료되었다는 기사까지 보게 되면서 그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그리도 치열하게 환자를 살리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흐름 출판사에서 출간한 골든아워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농사 짓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책 읽어주는 남자 농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